병역, 자녀들의 이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노선 이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책을 펴내는데요. 책과 함께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모병제 도입하자. 대신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 모두 100일 동안 기초 군사훈련 받는 남녀 평등 복무제 도입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지금 300명인데 330명으로 늘리자. 자, 이게 병역, 남녀 평등 이런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죠. 네,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출간되는 책, 이 책 예.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목만 박용진의 정치혁명 이것만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 박용진이 혁명을 일으키겠다. 대통령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이 뭐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혁명을 바라는 그런 느낌. 네. 서태지가 시대 유감에서 얘기했었던 두 개의 달이 떠오르는 밤. 이 뭔가 이렇게 좀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정말 격렬하게 정치를 뜯어고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은 네. 정치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변화된 정치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네. 제 계획과 포부, 네. 그리고 대선에 대한 도전 의지를 담은 책입니다. 네, 책의 내용을 좀 깊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어제 가장 화제됐던 게 이제 모병제 도입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지금의 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건데 네. 이게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지원 받아서 군대 네. 보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강제징병 국가로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저 때는 뭐 월급이 16,000원인가 그랬으니까 예. 밥만 먹여줘도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대했거든요. 네. 지금 조금 더 올랐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그 청년기를 이렇게 그 군대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군대 체계 자체도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정예 강군을 중심으로 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 수준의 군대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군사력 세계 4위다 5위다 이러는데 문제는 저희보다 앞에 있는 1, 2, 3가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뭐 더 이상 군사력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우리 전체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또 기본 상식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그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또 그 예비 군사 제도인 거죠. 네. 사실 뭐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지만 농산훈련소나 뭐 보충대에서의 훈련은 군사 기초 훈련은 사실은 뭐 한 40일 혹은 4주 정도로 다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정도면 개인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그리고 군사 훈련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하면 충분하니까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이런 뭐 예비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예강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천만 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국민이 모든 국민이 모두가 다 국방의 의무를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드린 거죠. 사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제가 좀 궁금했던 걸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모병제보다 더 화제였던 게 바로 이 남녀 평등 복무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네. 주신 대로 네.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의무 군사 훈련 받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 두 가지 제도, 모병제와 남녀 평등 복무제도 이게 항상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모병제가 좀 늦더라도 남녀 평등 복무제를 먼저 도입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상이? 그거는 뭐가 선우가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그 전투병과에 혹은 전방부대의 그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을 맡고 네. 또 지휘관을 맡고 하는 경우는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 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 문화와 군사 훈련 체계, 그다음에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또 역시 바뀌어야 되겠고요. 네. 우리 사회에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죠. 있죠. 대체 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네. 있고 또 더해서 남녀 간의 네. 이제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역할 관련 논란도 또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그 논란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또 일부 여성 단체는 오히려 네.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 남녀 평등 복무제 얘기 자체가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거는 그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예.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어디냐면 국방부인데요. 왜 그렇죠? 자기들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 60만 대군을 이렇게 그야말로 헐값에 자기들이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스타들이, 장군들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모병제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을. 네네.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물어봤거든요.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방부가 뭘 하냐고요? 네.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네. 또 어떤 제도가 미리 개선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해외 사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남녀가 모두 군대를 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개선점, 좋은 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네. 국방부가 이런 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네. 자기들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그런다?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국방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댓글도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결국은 새로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병역법을 보면 이제 3조의 병역 의무 규정이 있는데 1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구상도 해보셨을 텐데 이게 또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10명 모아야 되는데 예. 동료 의원들하고 이거 논의도 하고 좀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입니까? 아직 이렇게 전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 네.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는 물어봤고 네네. 권인수 의원이와 관련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도 제가 보고 의견도 여쭤보고 네. 그랬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률을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네네. 그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국방 의무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고민을 네.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이잖아요. 네. 이게 국민 다수는 오히려 줄이자라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또 아주 대담하게 오히려 늘리자라는 입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고민을 제안하는 그 단락의 소제목이 뭐냐면 네, 뭐예요? 밥값하는 정치라면 증원이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밥값도 못한다. 이런 것, 이제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네. 국회에서 실제로 해보면, 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사실 교육위원회인데 16명이나 7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그 피감 기관은 거의 70개, 80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국감 때 그 짧은 국감 기간에 여기를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고요. 네. 저희 제가 있는 정무위원회만 보더라도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이렇게 큰 곳만 집중이 되지. 네. 나머지 한 40개에 가까운 피감 기관들은 사실은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 네. 활동에도 그렇고요. 네. 이러다 보면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각 이 피감 기관들에 대한 감시 견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네.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 기간에 잘 한 건만 제대로 짚어도요. 얼마를 절약하느냐면 최소 한 20억, 많게는 몇백억을 절감을 해요. 네. 하도 방만하게를 쓰는 곳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정치 개혁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네. 또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보더라도 네.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말을 피할 필요는 없다. 저는 특히나 이런 얘기하면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니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떤 보신의 소신이 있으면 책임 있게 네.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박수 받을 이야기만 하겠다.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을 네. 보여주겠다. 네. 그거는 사실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니까요. 네. 논란이 되더라도 제안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네. 토론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하나 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국회의원 밥값 하는 사람은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30명 늘려가지고 확 바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할 거면은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저는 국민들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한번 10% 정도 늘리는 게 정치개혁 논의하고 선거법 개정하면서 한번 나왔던 네. 바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의사를 좀 담아봤고요. 네.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 책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자 또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여러 가지 구상이나 사상이 담긴 책으로 보이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사서 직접 읽으시기는 쉽지 않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이거 좀 짧게 좀 요약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죠. 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갖습니다. 근데 20조는 그냥 말로만 있었고 글로만 있었고요. 지금까지 구현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네.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산업국가, 네. 그리고 민주화가 필요한 독재 시대에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왔고요. 또 지금 복지국가도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네네.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과 같이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경역 관련, 교육 관련, 노동 관련, 국민연금 관련 각 분야에서의 개혁해야 될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입니다. 관심 네.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대선 출마 의사 밝힌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